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이혁준 본부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란 주제의 이슈 리포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그치지 않고 경제와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2020년 3월 팬데믹 선언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폭락했던 글로벌 주가지수는 이에 힘입어 코로나19 확산 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 환경이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기업은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반면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 기업은 주가 회복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금융업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0%대 기준금리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한국의 금융회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랜 기간 제로금리 사업 환경에서 영업을 해온 해외 금융회사의 대응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한국시중은행과 미국 4대 상업은행의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미국 4대 상업은행이 월등히 우수합니다. 미국의 은행이 한국의 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 환경에서도 더 높은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는 것은 사업구조상 비이자 이익과 신용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초저금리 시대에도 NIM 3%대, ROA 1%대의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금리의 제로금리 회귀로 수익성은 저하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지표는 여전히 한국의 은행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과 담보대출에 과도하게 편중된 사업구조의 변경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입니다. 최근 수년간 금융당국은 금융투자 부문의 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었고 은행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이자 이익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행과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지만 은행의 비이자 이익 확대와 금융투자 부문의 활성화는 초저금리 시대에 국내 금융업권이 여전히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사업 구조를 변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활동의 규모와 비중이 급격히 커지면서 금융회사에게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핀테크와 테크핀으로 대견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성장세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회사에게 있어 중대한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3월 금융회사에게 기업과 가계의 기존 대출에 대해 6개월간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시적 조치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정보 왜곡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주가 더 이상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는 에버그린 론, 즉 연명 대출은 표면적으로 정상 여신이나 그 실질은 부실 여신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지속되면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지표는 의미가 없어지고 금융당국과 신용평가사는 금융회사의 실질에 부합하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한계 차주에 대한 차입금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2003년 카드 사태 당시 대환 대출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카드 사태가 발생했던 2003년 신용카드 업계의 공시 연체율은 9월까지 9에서 10%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기간 중 연체 채권으로부터 출발한 대환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를 연체 채권에 더하여 산출한 대환 대출 전 연체율은 2002년 말 11.6%에서 2003년 9월 말 32.1%로 치솟았습니다. 결국 2003년 11월 LG카드의 유동성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누적되었던 버블이 폭발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사 대환대출 관련 연체율 이슈를 통해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금융회사의 재무지표가
실질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카드 사태는 2003에서 2004년간 전업 신용카드사 기준 총 9조 원의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킨 가계대출의 대표적 실패 사례입니다. 금융당국에서 대환대출이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빠르게 인지하고 공식 연체율에 반영했다면 카드 사태는 조금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고려하여 지난 3월 금융업권이 6개월간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 대출 채권은 9월에 그 시한이 종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면 금융회사 자산 건전성에 대한 정보 왜곡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은 정책적 오판을 하게 되고 신용평가사는 적정 신용등급 산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때 정보 왜곡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이후 금융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리포트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